자, 오늘은 고전산문 1강. 뭐 굳이 그렇게 어려운 작품도 아니고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될 작품이라 빠르게 재밌는 이야기 한 편 듣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일단 이 작품이 설화는 뭐 거의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이런 거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르잖아, 그래도 읽어, 내용은 대략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압시다, 그냥 중요한 것만. 자, 일단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고요. 설화는 일단 우리 전래 민담, 신화, 전설 요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전설은 아니고요. 왜?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전설의 특성은 이제 증거물을 갖고 있을 것. 뭐 돌멩이, 전해 오는 전설이 있다. 이 돌멩이에는 이 돌멩이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화, 뭐 신적인 존재들, 주몽신화 알죠? 그래서 오히려 요것들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내려오는 민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담, 뭐 호랑이가 살았대요, 뭐 요런 것들이 민담. 너네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들, 그런 게 다 민담이 되겠지.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국입니다. 지하국. 그럼 지하에 있는 나라가 되겠죠? 그럼 지하 세계가 있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지상계도 존재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상계, 인간들이 사는 것이고 그 밑에 지하국이 되겠죠. 즉 이원적 세계관이라 그러죠. 이원적 세계관이 나오고요. 대적, 도둑놈이에요. 아주 큰 도둑놈. 그럼 지하국 대적하면 솔직히 여러분의 고3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비 아파트의 캐릭터이죠. 어쨌든 이거 자체가 악이 되겠죠. 그 악을 뭐 하겠다? 퇴치하겠다. 그럼 당연히 악을 제압하는 거니까, 퇴치하는 거니까, 이게 영웅적 면모가 있구나, 영웅이 등장하겠구나. 그 영웅은 악이 악을 퇴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선악이죠. 선악. 이 작품 자체가 그럼 선악의 구성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자, 항상 나오는 거 내가 민담이라고 했지. 옛날에. 그래서 여기 바로 시작점, 옛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시간적 배경. 그래서 시간적 배경 자체가 일단 이 민담의 특징인 막연함을 드러내요. 막연한 시공간이 나온다라는 게 막연한 시공간적 배경이 나온다는 게 또한 이 설화의 특성이고요. 지하국에는 마귀가 살고 있어서 가끔 이 세상에 나타나 어지럽히거나 예쁜 여자를 납치하는 것을 일삼았다. 전형적인 악이네요. 말 그대로 나쁜 짓만 한다 이거지. 나쁜 놈이지 마귀. 당연히 나쁜 놈이지. 저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때는 마귀가 나타나 왕의 새 공주를 건드려도 공주를 건드렸어요. 한 번에 납치해간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신하에게 명해. 왕도 나쁜 놈 같아요. 그 전에 다른 예쁜 여자 납치하는 건 내비두다가 공주를 납치하니까 이제 와서 자, 마귀를 잡아도록 묘책을 강구하겠다. 방법을 생각해내라. 그렇다면 지금 이 공주 납치 사건이 바로 이 작품의 뭐가 될 것이냐? 당연하죠. 중심 사건. 공주가 납치됐다. 이 중심 사건을 제시한다라는 게 되겠죠. 중심 사건이 있어야 전형적인 대립구도가 나오겠죠. 아까 대립구도는 뭐 얘기했듯이 선과 악의 대립구도. 그러나 아무도 대책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후덜덜 무섭지. 가서 저걸 어떻게 잡어. 얼만간 지나서 한 무사가, 임금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집안 자체가 대대로 녹봉을 받는다. 여기 체킹 하나 할 수 있겠네요. 대대로 벼슬아치 집안이다라는 게 되겠죠. 이번에 제가 몸을 바쳐 나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마귀 퇴치를 위한 중임을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는 벼슬아치로서 여기서는 좀 약간 유교적 관점인 충성심, 그리고 용기, 요런 게 드러나겠죠.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요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라고 말함으로 왕은 기뻐서 이를 허락했다. 그리고 왕은 누구든지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는 내가 지극히 귀여워하는 딸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그렇다면 공주를 주겠다. 이거 자체가 아주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는 게 되겠죠. 그 말 그대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한 이제 아름다운 딸도
공주님을 맞이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무사는 몇몇의 부하들을 데리고 당장 마귀의 소굴을 찾아났어요. 그는 수년간 천하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었으나 마귀의 소굴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피곤하여 산기슭에 누워 바위를 베개 삼아 잠시 꿈을 꾸게 되었다. 말 그대로 이 꿈에서 백발노인이 등장하죠. 이 꿈은 이제 초월적,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그런 게 벌어지잖아요. 초월적 계시를 주는 그런, 우리 이런 거 항상 매개체, 뭐 매개체들은 항상 정해져 있죠. 이 꿈을 통해 알게 되니까요.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야기라는데, 이 백발노인이 이제 뭘 할 것 같아? 당연히 그 정보를 주겠지. 그럼 우리 항상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뭐라고 볼 수 있지?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라는 거. 왜 하필 영웅들은 지 혼자 뭘 못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너는 산연령이다. 네가 잡고 있는 마귀의 소굴은 이 산 저쪽 너 산속에 있다. 도새는 너는 이상한 커다란 바위를 발견할 것이야. 그걸 치우면 바위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지.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면 점점 넓어져 드디어 별 세상이 나올 거야. 그 세상이 말하자면 마귀의 세계인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건 이 별 세상. 그 말 그대로 별난 세상, 유난히 다른 세상. 아, 말 그대로 쟤는 별나. 이렇게 이제 유난히 달라.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 별 세상이 그럼 지하국을 의미하는 단어일 것이고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대요. 그는 가르침대로 산을 넘어 마귀가 있는 산까지 왔대. 무사는 부하들에게 명해서 튼튼한 밧줄을 만들게 하고 바구니를 짜도록 했대. 그리고 부하들에게 누가 이 바구니에 타서 놈의 사정을 살피고 오겠는가? 라고 말했지만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쫄보들. 무사도 마찬가지. 자기도 가면 그러지. 자, 응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지하국에 대한 뭐 두려움, 소심함, 요런 걸 갖고 있다라는 게 되겠지. 우리 이런 거 간접제시 배웠죠? 그는 부하 중 한 사람에게 네가 내려가 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중에 위험하면 줄을 흔들어. 그리하면 즉시 올려주겠다. 라고 말했다. 그자는 지상에서 조금 내려가자 줄을 흔들었다. 조금이라고 내려갔죠. 조금. 얘도 소심하네요. 무서웠기 때문이다. 무서웠다. 직접 되시죠? 그 다음으로 시도한 부하는 거의 밑바닥까지 갔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줄을 흔들었다. 무산할 수 없이 자기가 내려가기로 했다. 그가 밑에 가서 보니 그곳에는 신비한 세계, 아까 본 세계, 별 세계 펼쳐져 있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집이 마귀의 집이었다.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귀의 집 우물 곁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 동정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귀구로 들어갔네요.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들어갔죠. 비현실적인 세계관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다. 이 누구겠어? 당연히 공주. 자세히 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공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공주가 항아리에 물을 길어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무사는 나뭇잎을 한 주먹 따서 훌훌 떨어뜨렸습니다. 이 나뭇잎이 무사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소재를 활용했다라는 게 되겠죠. 나뭇잎을 통하여 존재해주는 수단이 되겠죠. 수단. 공주가 얄고 좀 봐라 하면서 다시 샘물을 채워 이고 가려고 하자 무사는 또 나뭇잎을 떨어뜨렸다. 공주가 이상한 일이네. 오늘은 바람도 없는데 하면서 위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며 당신이 이 세상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마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무사는 나무에서 내려와 지금까지의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공주는 마귀의 집에는 사나운 문지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집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슬퍼했다. 너의 몰골을 보니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어쩌지? 우린 또 아무것도 안 되나? 무사는 대답하기를 제가 젊을 때 어느 무사로부터 약간의 술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수박으로 변할 테니 제주껏 합시오. 수박으로 변신하겠답니다. 라고 말하고 10발자국 정도 물러서 공중으로 날아 3번 공중제비를 하니 수박 따당. 뭐야 이런 요소를 말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사건 전기성 콜
컬. 공주는 그것을 치마에 싸서 거침없이 집 안에까지 들어가 그것을 찬장에 얹어 놓았다. 문지기는 공주의 치마를 조사했지만 수박이었기에 의심 없이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빈틈없는 거기는 어쩐지 사람 냄새가 나. 어디 된 거야? 코 와우 후각 발달 동물이라 그런가 고를 실쭉실쭉 하더니 드디어 크게 놓아요 공주들을 불러 세우더니 꾸짖었다. 그녀들에게서 낯선 남자의 향기가 난다. 왜 공주는 내 건데. 그렇지만 공주들은 태어날 얼굴로 그럴 리 없어요. 병중이라 그러신 게죠. 라 고 시치미를 뗐다. 마귀는 그때 마침 몸이 좋지 않아요. 마침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전형적인 고전 소설의 특성인 우연성. 그냥 왜 하필 몸 좋았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사 전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이 돼야 되잖아. 몸이 좋았으면은 무사는 죽었고요. 공주들은 평생 거기 갇혀 살았답니다. 이러고 끝났겠지. 공주는 독할수를 몇 번이나 빚어놓고 마귀의 병이 낫기를 일각이 여삼추처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일각이 여삼추처럼 1년이 일각 한 시즌이 3년같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되겠지. 며칠 후 공주들은 독한 술과 3마리 돼지를 가지고 착각하지 마. 걱정해서 병이 낫기를이 아니라 얘가 병이 나야 이 술을 엄청 먹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낫기를 원하지. 지금은 한 잔 드세요. 아파. 장난하냐? 이러겠지. 그러니까 지금 기다림의 시간. 며칠 후 공주들은 독한 술과 3마리 돼지를 가지고 연회를 베풀어 마귀를 초대하여 주인님의 병이 나았으므로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거 의도성이 있는 거죠. 죽음. 누구의 죽음? 마귀의 죽음. 오늘은 우리 함께 즐깁시다. 라고 하면서 전에 없이 애교를 부렸으므로 여기 체킹 전에 없이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됐다? 냉대했었다 뭐 냉정했었다 뭐 그런 게 되겠죠. 그 전부터 뭐 무서워서 잘 대해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답. 마귀는 그들 손에 노란하며 즐겁게 술을 마셨다. 마귀가 3병의 독한 술을 남김없이 마신 다음에는 공주들이 마귀를 자기들의 무릎에 눕게까지 하여 머리 이까지 잡아주었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거지 의도성을 가지고. 마귀는 이제 나의 말을 곰곰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오늘은 너희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대신 나는 그대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하고 말했다. 공주들은 이때 반가워하며 우리에게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만 다만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인님은 이 세상에 제일 강한 분이시니 죽는 일 없겠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마귀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입을 열어 나라고 죽지 않겠냐? 나도 죽게. 내 겨드랑이 밑에 2장씩 비늘이 있어. 걸 떼버리면 나의 목숨 없다. 그러나 이것을 떼는 이 세상에 없지. 자, 아주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는 거죠. 아주 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어때요? 경솔해요. 그러니까 이비방정이라고 하죠. 괜히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꼭 죽어요. 하고는 크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다. 공주들은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평소 지니고 있던 장도칼, 칼집 있는 칼, 여자들 들고 다니는 은장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순간 칼이 찡찡 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오, 갑자기 칼이 울려요. 이것 또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힘든 전기적 요소와 그리고 이런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긴장감이 고조되죠. 들키면 어떡해.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 공주들은 외발로 칼을 밟으며 꾸짖었다. 칼에게 혼냈대. 저것 또한 정기성이지. 그러자 장도칼이 울리는 걸 멈췄다. 조용해! 이랬더니 멈췄대. 공주들은 마귀의 좌우 겨드랑이에서 넉 장의 비늘을 베어냈다. 그러자 마귀의 목이 즉시 몸에서 떨어져 천장에 붙었는가 하면 다시 몸에 붙으려고 했다. 이때 한 공주가 준비해둔 채를 재빨리 벤자리에 뿌렸더니 머리가 끝내 몸에 붙을 수가 없게 되어 몸과 머리가 서로 떨어져 나동그라졌다. 그러자 마귀는 죽었다. 결론적으로 무사가 죽을 줄 알았는데 공주가 죽인 거네요. 즉 여기서 무사가 마귀를 해치웠다라고 하면 안 되지. 끝까지 읽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 마귀를 죽인 데 있어서 이 공주들이 중추적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되겠죠. 공주들의 역할이 정말 컸네요. 공주가 다 했네요.
공주들은 무사와 함께 구멍 밑으로 며칠에 걸쳐 왔다. 바구니는 약속한 대로 그곳에 내려져 있었는데 먼저 공주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배려죠, 배려. 그 여인들을 배려하는 게 되겠지. 바구니는 자, 무사한 공주들 한 사람씩 그 바구니에 태우고 줄을 흔들었다. 위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은 기뻐서 줄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세 공주를 모두 태워 올라간 바구니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내려왔을까? 공을 가로채려는 거지. 뭐 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지. 딱 봐도 뻔하잖아. 공주 얼굴은 예쁘겠다. 그뿐 아니라 부하들은 줄 대신에 큰 바위를 굴러 떨어뜨렸다. 어차피 걸릴 거짓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하들은 공주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왕의 앞에 섰다. 왕은 대단히 기뻐 잔치를 열었다. 왕은 부하들이 공주들을 구해온 것으로 믿은 것이다. 공주도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치? 벼락 치듯 굴러떨어지는 바위 소리에 놀라며 재빨리 몸을 피한 무사는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지만 지상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지 못했지. 무사는 부하들의 농간에 속은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어 그저 슬퍼하고 있었는데 사람 함부로 믿지 마요. 그 전에 노인이 채쳐 나타나. 그 전에 노인 누구였지? 백발 노인이 있었죠. 결국 이 사람이 또 문제 해결해 주네요. 난 솔직히 이 작품에서 무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치? 얘가 말해줘서 내려갔고 내려갔을 땐 또 공주가 알아서 다 죽이고 한필의 말 주면서 이 말 타면 지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했다. 그가 그 말을 타고 한번 채찍으로 치니 마른 단숨에 새와 같이 날아 그를 지상으로 보냈다. 정기적 요소로 마무리. 그리고 와서 이제 공을 가로챈 걔네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결혼해요. 결국 해피엔딩. 오케이.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